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나나님 지인분께서는 한 사이비 종교에 가셨고, 그 종교에서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가 정말 소름 돋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돌비님. 바나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네, 바나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사이비 종교, 네네. 그것도 지인분께서 크게 당하셨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시들무 할 때 그 네네. 학원에서 일했었다라고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오, 그때 이제 같이 계시던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통칭을 하긴 했는데, 약간 그 사이비 종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악한 일에 걸쳐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한번 그곳으로 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을 다닐 때 그 다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렇게 남자분이셨는데 나이가 이제 뭐 많진 않았는데 좀 있는 편이셨어요. 한 40대 중반 정도?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한 15년 뭐 한 넉넉 잡아서 20년까지도 볼 수 있는데 네, 2000년 초반 때쯤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그분이 그때 고시 공부를 노량진 쪽에서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그만두고 그냥 학원 선생님으로 전향을 하셨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예, 그분이 한 4년 정도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약간 삶에 현타가 온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네네. 계속 해도 점수도 안 나오고 약간 뭐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에 약간 좀 놓기 시작하는 그러고 있는데 고시 공부를 그만두던 해 초여름, 그러니까 완전 늦봄? 그러니까 살짝 더워질 때쯤이었대요. 네네. 그날 이제 너무 공부가 집중도 안 되고 막 하기도 싫고 그래 가지고 일찍 집에 가려고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었대요. 네. 그 1호선이겠죠, 노량진이니까. 그냥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내렸대요. 네.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중간에 내려서 이제 막 화장실을 갔다 와 갖고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어떤 여자분이 와서 자기한테 말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길을 물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막 엄청 수수하게 뭐 말이 수수해서 그렇지 조금 촌스럽게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분께서. 음. 막 머리도 막 질끈 묶고 뭐 화장도 안 하고 대충 이제 그렇게 와 갖고 길을 물어봤는데 인제 막 엄청 순하게 생겨서 그냥 '길을 정말 모르나 보다. 뭐 시골에서 올라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길을 알려줬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선생님 얼굴을 되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분이 이제 다시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뭐 고시 공부하시냐. 너무 힘드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쌤이 살짝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막 힘들고 마음도 지쳐 있는데 막 모르는 사람이 "공부하세요. 힘드시겠다." 하니까 그 마음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울컥하고서는 막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질질 짰대요. 막 눈물 콧물 해 가면서 하면서 네.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참 우는데 그분이 막 당황한 기색도 하나 없이 그냥 이제 막 휴지 싹 꺼내 주면서 이제 뭐 위로를 막 해 줬대요. "아 괜찮다. 원래 네. 삶이 뭐 굴곡이 있지 않냐. 뭐 힘들다." 이러면서 위로를 해 주니까 그 자기가 막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죠." 하면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랑 얘기 좀 하지 않겠냐고. 그래 갖고 그냥 자기가 참 모르겠다. 어차피 뭐 사이비 종교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뭐 어떠냐. 어차피 오늘 공부할 생각도 없었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갔대요. 그래 가지고 그 지하철역 안에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하나 뽑아 가지고 그 역 안에 의자에 앉았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위로를 해 주다가 어느 순간 본론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한 가지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자기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대요. 뭐 조상신이 어쩌고 뭐 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에너지? 예. 에너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라는 거래요. 근데 네네. 그분의 이게 뭐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기를 원활하게 사용을 못하니까 남들에게 기를 빼앗기고,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뭐 이제 삶이 안 풀리는 거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온다든지 이런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막 이렇게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이 한번 울고 났잖아요. 울고 나서 삶이 힘드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납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납득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사실 납득을 한다는 건 내가 거기에 현혹이 됐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쌤이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어차피 그냥 재미로 그냥 어차피 잘못된 거인 건 알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고서는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가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하철을 이제 다시 타고 1호선 거의 끝쪽으로 이제 계속 갔대요. 네. 가면서 이제 인생 얘기를 막 하고 그 에너지에 대한 설명도 계속 듣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기억의 재물포역인가? 거기서 내렸대요. 그 여자분을 따라서 굽이 골목을 지나갔는데 어딘가 이제 되게 큰 웨딩홀 건물이 나왔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웨딩홀 건물이 더 이상 웨딩홀이 아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둥도 좀 막 기울어져 있고 막 이제 건물 자체도 좀 허름하니 사용 안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이제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왕 온 거 계속 가보자 하고 지하로 또 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들으면서 되게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무튼 네, 지하 3층까지 이제 따라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내려갔는데 이제 신발을 벗고 강당 같은 되게 큰 홀을 지나쳐서 그 복도를 걸어갔는데 이게 방이 하나씩 있었대요. 그러니까 양옆으로 방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되게 이상한 광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씩 누워있고 그 옆에 개량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 누워있는 사람 명치를 누르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근데 너무 무섭게도 걸어가는 본인의 발소리 그리고 앞에 걸어가는 그 여자의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방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분이 들어갔는데 네. 그 지나오면서 봤던 방들처럼 돗자리 같은 게 하나만 깔려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방에. 거기 도착을 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거기 앉혀두고 좀만 기다리라고 하고 나갔는데 조금 뒤에 이제 눈이 진짜 엄청 큰 남자가 한 명이 들어왔대요. 네. 이제 들어왔는데 눈이 좀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초점이 없는 것처럼 살짝 사시? 뭐 사시이신 분들을 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초점이 안 보니까 너무 무서웠대요, 본인이.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손에 노트를 하나 들고 와서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까 그 오면서 들었던 여자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이게 내용이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이 점점 홀리는 기분? 내가 에너지가 뺏겨서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삶에 이제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이 말을 마쳤을 때 그 사람 말에 이제 완벽하게 동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는 걸 보는 순간 그 눈이 큰 남자가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고 두고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니까 강당으로 데리고 갔대요. 아까 지나오면서 봤던. 예. 근데 이제 지나갔을 때 그 강당이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요. 물론 자기가 이야기에 집중을 하느라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순식간에 그 강당에 진짜 엄청 큰 하얀 종이에 알 수 없는 되게 큰 한자? 그런 상형 문자가 막 그려져 있고 근데 그게 빨간색으로 써 있었대요, 글자가. 네. 그런 게 써 있고 막 상에 제사상처럼 뭐가 막 잔뜩 차려져 있고 거기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켰대요. 막 절도 몇 번 해라, 뭐 기도도 해라, 뭐 자기들이 따라 하는 대로 읊어라, 뭐 명상해라, 막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라, 막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다 하고 났는데, 그러니까 약간 하면서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에너지가 들어온 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도 와 이거 보통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다 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멍해져서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눈 큰 남자가 다시 와서 다 되셨어요. 이제 다시 방으로 돌아가실까요? 그 방으로 데려갔대요. 네. 그러고 자기를 눕히고 아까 지나오면서 봤던 것처럼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개량한복 입은 사람이 명치를 막 꾹꾹 누르는데 굉장히 아팠대요. 그러니까 아프지. 근데 이게 그 명치를 눌렀을 때 그런 아픔이 아니라 내 명치에 뭐가 들어 앉아 있는 느낌? 예. 그러니까 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맺히는 그 느낌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멍울이라고 해야 되나? 덩어리? 그런 게 막 갑갑하고 아프고 막 이러고 이제 자기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이게 다른 에너지를 네가 받아오는 지금 절차를 거친 건데 이게 갑작스럽게 새로운 에너지가 네 몸에 들어오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면서 한 며칠만 적응하고 익숙해지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하고 다르게 그 사람 얼굴이 되게 만족스러워 보였대요. 막 기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한 그런 느낌? 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대. 이제 돈을 요구할 차례인가? 근데 그 남자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괜찮다. 그냥 잘 적응해봐라. 나중에 네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네 삶이 더 나아졌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뭔가 돈을 쓰고 싶다면 그때 내도 된다. 지금 그냥 적응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연락처만 받고 그냥 보냈대요, 집에. 오호.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어리둥절 막 이랬는데 뭐 돈 안 뜯겨서 다행이다. 고시생이니까 이제 한 분 한 분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 돈 세이브 예스 이러고 집에 갔대요, 그냥. 이제 일주일 정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다시 그냥 고시 공부하는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학원 마치면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이런 일상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눈 큰 남자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전화 와서 별일 없냐? 괜찮냐? 뭐 별일 없다? 괜찮다? 대답하니까 그냥 연락이 끝났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전화에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그 기시감? 그러니까 어디선가 뭔가 꺼림직함을 계속 느끼기 시작했다? 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도 그냥 그 전화를 받고 독서실을 그냥 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독서실 사장님하고 좀 친해서 사장님이 그냥 종종 문만 잠가달라고 하고 그냥 그 이후 시간까지 독서실을 쓸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려고 독서실에 남아 있었대요. 4년 동안 공부를 하면 사실 좀 익숙해지고 지치고 막 피로해지잖아요. 근데 네. 이게 내가 공부에 지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하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독서실에서. 근데 이게 자다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독서실 들어오는 그 현관문 있죠. 그 문 여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대요. 그리고 몽롱한 상태로 아니 누가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오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사장님이 분명 퇴근하는 걸 보고 안에서 문을 잠가놨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지금 누가 어떻게 들어온 거지? 아니면
자기가 확인 못한 사이 열람실 안에 있던 사람이 자다가 집에 못 간 건가? 하고선 이제 일어나가지고 독서실을 쭉 다 둘러봤대요. 예. 근데 이제 아무도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다시 와서 앉았는데 커튼 뒤로 뭔가 그 건조한 맨발 있죠. 그 발인데 되게 막 수분기 없이 이렇게 쩍쩍 달라붙는 소리 없이 이렇게 사사사삭 하면서 빠르게 걸어가는 소리? 예. 근데 옛날에 그 장판 있잖아요. 그 장판하고 스치면서 사사사삭 하면서 이렇게 발이 걸어가는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그래서 뭐야 이러고선 다시 이제 그 열람실 한 바퀴를 싹 돌아봤는데 그냥 아무도 없고 막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자리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독서실은 요즘처럼 막 최신식으로 칸 나뉘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커튼 하나 가려놓고 한 네. 4-5명 들어가 있고 이런 데니까 괜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MP3에다가 이어폰 꽂고 음악을 막 듣고 있었대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확 일어났는데 그 자기 바로 뒤에 커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커튼이 살짝 열려가지고 이렇게 설렁설렁 흔들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안에 진짜 누가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옛날 독서실들은 방방이 이제 그 창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벽을 보고 앉아있는데 그 벽 바로 위쪽에 그 창문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 건너방을 봤대요. 일어나고 책상을 밟고. 근데 이제 당연히 아무도 없죠. 불도 다 꺼놨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헛걸 좀 느끼나? 진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보던 페이지까지만 보고 집에 가야겠다고 다시 앉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이어폰을 꽂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책을 보다가 뭔가 한기? 엄청 이렇게 막 으슬으슬하고 춥고 근데 이게 무섭게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대요. 근데 그 머리 위쪽 창문에서 진짜 엄청 길고 그 간단한 팔이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면서 손톱이 이렇게 컥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벽을 타고. 근데 이게 팔이 너무 긴데 이게 계속 막 이러면서 내려오니까 그 팔 스치는 소리 싹싹싹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나 가만히 있으면 잡히겠대 이러고서 그냥 뛰쳐나갔대요. 문도 안 잠그고 그냥 다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당연히 독서실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죠. 뭐 하는 거야? 문도 안 잠그고. 사장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막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표정이 이해하는 표정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좀 기분은 나빠 보였대요. 그래서 괜찮다. 근데 앞으로는 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못 빌려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하고 공부에 지쳤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사이비 종교랑 연관을 전혀 안 지으셨던 거예요. 네. 그냥 이제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거니?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서실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네, 이제 죄송하니까.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집에 있으면 늘어지고 뒤돌아보면 침대가 나를 부르고 막 왠지 베개랑 좀 한 몸이 되고 싶고 그래서 자꾸 이게 늘어지는데 이전에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체력이 약한 편이 아니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지고 이제 자꾸 몸이 막 계속 처지는 느낌? 약간 내 속에 뭔가 다른 게 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너무 갑갑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채기가 막 느껴지고 그래서 막 한의원도 가보고 그래도 이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네.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여름날이었대요.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선풍기 틀어놓고 이제 교재를 읽어서 녹음한 걸 틀어놓고 침대에서 이제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잠이 든 거죠. 네. 근데 그 교재 읽어서 녹음한 걸 틀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가 늘어지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이러면서 늘어지는 거예요, 테이프가. 예.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그 순간에 갑자기 엄청 뭔가 무거운 게 그 명치를 짓누르는 느낌이 네. 들면서 숨이 막 안 쉬어지기 시작해서 눈을 떴는데 가위가 눌리는 기분은 아니었대요. 네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에서 테이프는 막 이러면서 늘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눈을 뜨고 있는데 가슴 위에 발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발, 종아리, 뭐 다리, 근데 이제 그 위에 이상은 안 보였대요. 예. 갑자기 그 발이 자기 가슴 위에서 미친 듯이 제자리에서 콱콱콱콱콱콱콱 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오. 그게 막 가슴을 짓누르고 막 이게 진짜 폐를 막 타열하는 그런 고통? 그래서 그냥 기절을 했대요, 자기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제 기절한 상태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 이거 왠지 그 남자한테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연락처를 아니까. 근데 그 남자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되게 초조해하다가 한 이틀쯤 지났나? 그 남자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되게 평온하게 몸은 괜찮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 지금 상황이 이렇다. 나 혹시 뭐 안 좋은 에너지를 받은 거냐? 나 지금 좀 뭐 문제 생겼냐? 이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듣고 있다가 이러고 그냥 전화를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삐삐가 이러고서는 이제 연락이 안 되니 그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안 됐대요, 계속.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공부고 나발이고 죽게 생겼는데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찾아가 봤대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막 기억하는 대로 웨딩홀을 다시 찾아갔는데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건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공간은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뭐 돗자리, 뭐 상, 아무것도 없고 마치 그곳은 정말 원래부터 빈 공간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뭐지 이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그 사람한테. 예. 근데 없는 번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비척비척 걸어서 집에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미친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막 며칠에 한 번, 자다가 한 번 이랬다면은 이젠 매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에 주택에 살았는데 그 창문 밖으로 막 서건서건서건서건서건서건서건 서건서건서건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건서건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웅성웅성하는 소리. 그래서 들려서 밖을 내다보면 또 아무도 없고 그 독서실에서 봤던 손이 막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고 옆에서 또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내 귓가에 막 오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자잘자잘하게 귀신이 보이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점점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정말 간절하게 잠만 좀 푹 자고 싶다. 그냥 일상생활은 다 필요 없고 잠만 좀 자고 싶다. 그냥 누우면 발이 보이고 누우면 침대 밑에서 뭐가 기어 나오고 귀에서는 계속 서서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소파에 누워서 선잠이 들었대요. 네. 거실 소파에 누워서 선잠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가슴에 압박이 느껴지는 거죠. 막 압박이 이렇게 막 눌리고 이래서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 눈을 딱 떴는데 예전에는 발이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발들이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발들이 자기 위에 서서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자기를 막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내 위에 서 있지 싶을 정도로 다다다닥닥닥닥 막 붙어가지고 자기를 막 내려다보면서 막 입이 찢어져라 소리 없이 웃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그 귀신들이 일제히 손을 뻗어가지고 자기 속 막 전신을 뜯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막 팔, 다리 막 살점 막 뜯고 막 이러는데 근데 자기가 하면서 이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떴는데 누가 이렇게 막 자기를 흔들길래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막 흔들어서 깨우고 있었대요. 일어나라고?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방금까지 내가 소파에서 혼자
내 팔 다리를 뜯겠다고 막 자야듯이 몸을 쥐어 뜯고 있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막느라고 막 몸싸움을 벌이셨대요, 자기랑. 예.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몸에도 손톱 자국이랑 막 상처, 어머니 몸에도 막 손톱 자국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 얘 진짜 내가 미쳐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공부에 너무 미쳐서 내가 이런 걸까? 아니면 사람을 너무 안 보니까 점점 폐쇄적이 되어가서 이런 건가 해서 이분이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백화점 야간 그 알바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거야. 일상생활을 되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그 백화점 도는 그 순찰 알바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왜 보통 루트를 익혀야 되잖아요. 뭐 어디 번호 찍어서 뭐 어디 체크하고 한 바퀴 돌고 뭐 어디 사람 숨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번씩 봐라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돌았대요. 그냥 루트가 단순해서 이제 한 이틀 뒤부터 혼자 순찰에 나갔는데 그냥 뭐 시간을 때우는 거라 어렵진 않았대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백화점 가면은 옷이 많은 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네킹이 정말 많은 층. 네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그냥 마네킹이 한 2-3개씩 서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밝고 막 조명이 빵빵하고 막 그 음악 BGM 깔려있고 이러면은 즐겁게 돌아보지만 상상해보세요. 되게 간접등 한두 개만 켜져 있고 마네킹이 우르르르 서 있는 곳을 내 발소리만 들으면서 걸으면 무섭지. 무섭죠. 그러니까 이분도 참 겁이 없는 건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마네킹이 가득한 층을 돌 차례가 돼서 갔대요. 그래서 구석에 이제 번호를 확인하면서 층을 돌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있는 매장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쿠적쿠적쿠적쿠적쿠적쿠적 막 이런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부스럭부스럭도 아니고 뭔가 이제 씹어먹는 듯한 소리? 쿠적쿠적쿠적쿠적 막 이런 이렇게 뭔가 무적무적 이런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소리가 나서 이렇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몸을 숨기는 소리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순찰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쪽으로 갔는데 그 매장 한가운데 이렇게 소파 같은 의자? 예, 등받이 없는 의자가 하나 있고 이게 좀 긴 의자 있죠. 벤치처럼. 그 밑으로 뭔가 하얀 천 조가리 같은 게 보였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바닥에 이제 웅크리고 엎드린 거죠. 근데 고개를 숙이고 이제 바닥에 얼굴을 대자마자 그 하얀 천이 바로 사라지고 갑자기 뒤에서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하는 소리가 나서 이제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분명히 이제 다양한 각도로 되어 있던 마네킹이 전체가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자기가 이러고 봤는데 이제 마네킹이잖아요. 목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목만 다 돌아서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기절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른 직원분이 보고 쟤 뭐하냐? 뭐하냐? 하고 CCTV를 보고 있다가 얘 뭐지? 하고서 얘 자빠졌다 이러고 깨우러 온 거죠. 그래갖고 애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다음날 그냥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했던 거죠.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유 정신 나간 놈아 하면서 이제 무당을 만나러 가자고 그날 이제 무당한테 바로 가신 거예요. 무당집에 들어가는 순간 무당이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넌 어디서 굴러먹던 냐고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데 예. 어떻게 하면 몸속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영가를 싣고 있냐고. 네 몸 전체가 지금 귀문이라고. 너 지금 귀신한테 잡아 먹히고 있다고. 예. 어떻게 지금까지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냐. 확 화를 내셨대요. 이제 쫄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 무당한테 다시 막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막 설명을 했더니 그러니까 무당이 한참 얘기를 듣다가 그 인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러는지는 몰라도 지금 너 귀신 밥 되고 있는 거고 와. 이거 너 지금 빨리 안 빼면 너 지금 다 잡아먹힐 거라고. 지금 내가 보기엔 너 잠식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잡아먹힌다는 게 막 뭐 빙이 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네 영혼이 없어질 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급하니까 그 무당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퇴마의식을 진행을 했대요. 이제 바닥에 막 눕혀놓고 되게 신기한 게
약간 그 무당이 표현하기를 네가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해서 실렸으니까 그 방식으로 빼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크게 설명도 안 했는데 그 정확한 명치 위치를 무당이 짚더니 진짜 괴력으로 막 눌렀대요. 오. 막 누르면서 이제 막 퇴마의식 막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의식을 하는데 너무 괴로웠대요. 너무 네. 아프고 그 이상하게 자기가 그날 먹은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목에서 올라오는 느낌? 네. 그러니까 계속 토해내고 하는데 그 나온다 또 나간다 막 이러면서 무당이 막 내보낸다 또 내보내라 막 이러고 하는데도 끝이 안 나더래요. 와, 얼마나 그러다가 많으면. 그러다가 이제 거의 초주검 상태가 된 거예요. 초주검 상태가 돼갖고 이제 막 진짜 온몸에 땀이 절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무당이 그게 진짜 기진맥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 이만하면 많이 빼냈다. 오늘은 너도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일단 내가 응급조치 해놨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라 하고 집에 보내셨대요. 네. 그러고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은 진짜 굉장히 오래간만에 편하게 잠을 잤대요. 야, 꿀잠. 너무 편하게 잠을 잤대. 그러니까 이게 자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며칠 뒤에 이제 무당을 다시 만나러 가기 전 이제 좀 일상을 되찾았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보다가 또 소파에서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벽 중에는 그 나무 타일 같은 걸로 벽을 해놓은 그 주택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무가 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그 타일로 된 건데 저희 할머니 때도 그런 벽이었어서 제가 어떤 건지를 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벽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되게 조용한 밤이었는데, 그러니까 졸고 있었잖아요. TV는 이제 끄고 그냥 피크덕 이렇게 막 그 나무 긁는 소리 있죠. 이렇게 막 삐끄덕 막 이런 소리가 나길래 뭐지? 이러면서 이제 쥐일 수도 있으니까 뭐지 하면서 슬슬 깼는데 이게 눈을 뜨는 순간에 몸이 이제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벽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눈 앞에 있는 벽 틈새가 되게 미세하게 조금씩 갈라지면서 계속 이렇게 삐끄덕 막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오. 그 나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점점 보이는데 이게 어떤 남자 하나가 이렇게 손부터 이렇게 막 어거지로 그 틈 사이로 손가락을 막 밀어넣으면서 이렇게 막 나무를 미는 그 느낌이죠. 삐끗 이러면서 이렇게 밀고, 와, 그 좁은 틈새로 자기 머리를 미친 듯이 거기를 밀어넣고 있는 거야. 막 어떻게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막 진 울리는 모습으로 벽 사이로 막 기어 나오는데 이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무가 막 벌어진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게 손이 막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그 계속 봤던 그 긴 팔 있죠. 예. 긴 팔이 막 삐걱 하면서 나오면서 이게 막 살이 그 나무에 마찰되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자기 쪽으로 팔을 막 뻗어서 어떻게든 자기를 잡겠다고 야. 막 휘두르는데 자기가 그걸 보다가 그냥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남았는데 그냥 그 다음날 무당을 막 찾아가서 죄송하다 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빨리 퇴마해주시면 좋겠다고. 예. 그날도 이제 또 퇴마의식을 막 진행을 했대요. 그날은 무당이 그래 오늘 안 그럼 너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 살려줄게 이러고서는 밤새 퇴마의식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빼내고 토해내고 막 그래갖고 정말 진짜 초주검이 된 상태로 무당이 이제 내가 다시는 무당을 못할 정도로 내 기를 다 써가서 너 살렸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는데 제발 앞으로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종교라는 거에 함부로 휘말려서도 안 되고 네 믿음이 강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짓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혹은 그 집단이 어딘가에 이제 강한 원한이 있어서 너를 이제 그 양밥, 그러니까 제물로 삼은 걸 수도 있고 저주의 대상으로 만든 걸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너는 귀문이 열렸다. 그리고
귀문이 열렸기 때문에 너는 아마도 살면서 평생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네가 그 저지른 과오기 때문에 그 업보기 때문에 그냥 네가 이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고. 감당해라. 예, 감당해내라. 그거는 네가 감당해야 될 문제다. 라고 이제 그냥 당부를 하셨대요. 근데 이게 혼을 내시면서 이게 애정을 가지고 혼을 내시는 느낌? 그냥 자기가 그냥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때 그 고시 공부 끝내고 그냥 이제 조금 일상생활 되찾고 그냥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냥 자기 원래 전공 살려서 그걸로 이제 학원 강사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 뒤로부터 이제 잠잘 때도 좀 두렵고 막 불면증도 좀 생기고 이랬는데 다행히도 뭐 예전처럼 그런 막 끔찍한 정도의 고통이나 뭐 무시무시한 것들은 안 보였대요, 더 이상. 그리고 빈도수 좀 줄어들고 그냥 이제 그 무당이 한 얘기가 보여도 아는 체 하지 마라. 아는 체를 하는 순간 네가 엮이니까 보여도 그냥 모른 체 해라. 이랬기 때문에 봐도 그냥 모른 체 하고 속으로만 놀래고 넘어갔대요. 네. 라고 이제 일상생활을 지금까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왜요? 뜬금없이 학원에서 선생님이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첫 시들무 때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를 따라다녔던 여자 귀신이 있죠. 아, 그 영정사진? 그분이 저를 본 날 제 등 뒤에 서 있던 그 여자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와, 보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구나. 왜 이런 게 그쵸. 따라다니냐 해서부터 이제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일반 사람들은 그런 귀신 얘기를 잘 안 믿으니까 네네. 함부로 얘기를 꺼내지는 않으시고 한참 동안 이제 보신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래도 몇 수십 년 동안 봐왔잖아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봐왔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그냥 지켜봤대요. 제가 출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그 여자가 너무 원한과 막 그 한과 분노와 막 이런 게 가득 차 보이니까 해를 끼치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내신 거죠. 네. 자기의 그 이미지가 깎일 각오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보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원에서 영어가 아니라 이런 귀신 얘기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보는 예.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그렇게 그쵸. 얘기를 안 해서 모를 뿐이지. 맞아요. 그리고 딱 쟤 귀신이 따라다니네 해도 말을 못해. 이상한 사람 그죠. 취급당할까 봐. 그럼. 그래서 이제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실 그 뒤에 학원에도 이제 뭐 잠깐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선생님 말로는 선생님이 이제 뒤에 있는 애를 내가 봤으니까 하는 얘긴데 뭐 여기도 당연히 이상한 애들이 있다. 근데 또 제가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잘해주니까 애들이 선생님 되게 좋아한다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애들도 와갖고 신난다고 막 자기들 얘기한다고 되게 신나한다고 그래서 막 신나하면서 옆에서 막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수업하다가 가끔 전구 터진 적도 있고 갑자기 이제 막 안 들리던 발소리 들려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예. 뭐 안 열리던 문이 막 혼자 열린 적도 있고 이제 그럴 때 누가 있구나 하고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모른 척하고 막 교무실로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뭔가 장난치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그쵸. 그러니까 막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얘기한다 아싸 막 이런 느낌으로 애들이 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종교가 왜 그분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모르겠네.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무당도 자기도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뭔가 자기들이 신으로 여기는 귀신이 있거나 아니면 무당이 된 거를 실패를 하고 여기저기다 그 귀신을 싣는 사람이거나 네. 그러니까 허주 무당 있죠.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저주하는 게 일상인 그런 걸 취미로 가지는 악질의 인간일 수도 있다. 이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느낌인데 네. 우리가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이비 종교면 목적이 돈일 거라 생각을 했던 건데
그냥 사람들에게 귀신을 심어서 이 사람들을 뭔가 멸망시킨다. 뭐 이런 목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즐기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것이지 않을까? 엄마. 음. 열린 그러니까 결말이긴 이제 한데 어우. 네, 이유를 모르니까 그분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가끔 저도 연락을 하는데 이번에 이 얘기 해도 되냐고 여쭤보려고 연락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좀 오래 지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이유가 뭘까요? 했을 때 그분이 근데 이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재미? 재미 아닐까?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회는 네. 넉넉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럼요. 여러분 예. 종교는 함부로 가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뭔가 삶이 힘들 때 다가오는 도움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니 근데 바나나님이 그 사운드 그 옵션이 좀 탑재가 되신 것 같아요. 나 이어폰 집어 던졌거든요, 사실. 이어폰 끼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바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실내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밤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사운드 옵션까지 탑재가 되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야기가 진짜로 뭔가 서라운드 느낌, 뭔가 뭐 일반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사실 사이비 종교는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뭐 사이비 아니면 뭐 일반 종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될 종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내가 힘들 때 다가오는 사람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정태준님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태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조부모님께서 겪었던 이야기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베트남전 이야기고요. 네, 베트남전에서 오작교 작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오작교 작전을 진행을 할 때 그 당시에 겪었던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주님. 네,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나 이분 네. 목소리만 들어도 웃겨. 어떡해. 잠깐만. 자, 태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아이, 지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사실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제가. 아이고, 또 바쁘시기도 했나 보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네. 규정님들이 극형에 처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셨구나. 네, 그 극형에 처해야 되는데, 언제쯤 예. 처하나, 이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처하게 네. 되네요. 참, 어떻게 좀 기회가 돼가지고, 네네. 자,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이제 네네. 조부모님께서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베트남전, 외당숙이시죠? 네. 저희 어머니의 외당숙. 사촌이세요.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신데, 난 왜 네네. 조부모님인 줄 아셨어. 잘못 보셨구나. 네, 잘못 읽었네, 제가. 외당숙 분이세요, 외당숙 분. 외당숙 분께서 실제로 겪었던 네네. 이야기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오작교 작전이라고, 그쵸, 네. 그때 이 오작교 당시, 작전은 워낙 많이 알려진 작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통상 작전 중에서도 유명한 전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공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오늘 들을 이야기는 이제 이 작전이 정말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예. 예, 그 사이에 있었던 요분이 이제 수기를 적으신 게 있으셨어요. 예. 근데 자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기를 사실 오늘 사진도 첨부해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삿짐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꼭 저기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좀 사료적 가치도 있고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왜냐하면 네. 다 그분들 기록들을 다 하나하나 남기셨는데 알지들은 못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박물관에 가지 않는 이상 연구도 안 되고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면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했던 거는 정말 가치가 없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네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때가 이제 67년도예요. 1967년도 이제 참전 꽤 됐죠. 저희가 이제 64년이나 65년부터 갔으니까. 근데 여기를 대강 말씀드리자면은 베트남에는 이제 퀴년이란 지역이 있어요. 네. 그 퀴년이란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퀴년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지역을 이제 통상 400km가 되는 거리를 이제 잇는 작전이었어요. 그게 오작교 작전이에요. 오작교는 알다시피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났던 거를 오작교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보급로하고 교통로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네. 이게 거의 한 1개월 조금 넘게 한 2개월 못되게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그 사이에도 이렇게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네. 그랬었는데 어쨌건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작전은 되게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요분이 이제 저희 외당수께서는 이제 정찰 임무를 많이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수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뭐 예. 어디 마을에 가서 뭐 베트콩 VC라고 하죠. VC 수색 임무를 맡았다. 뭐 마을 주민이 알고 보니 베트콩 간부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죄다 읽어보면은. 예. 그래서 와 신기하네.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보면서. 근데 어쨌건 요분이 이제 주둔 중인 곳에서 이제 통상 정찰 임무를 부여를 받고 이제 정찰 임무를 나가셨어요. 야간에. 네. 근데 야간 정찰이라는 거 알다시피 뭐 저희는 도심지에 대부분 살잖아요.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뭐 낚시터를 나가든 어디 산에 들어가면은 그 앞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야간에? 네.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그때는 이제 야투경도 거의 1.5세대, 2세대로 넘어가던 때였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이제 풀벌레 소리 듣고 뭐 분대가 나가니까 많아봐야 뭐 10명 정도 나가가지고 이제 떠들지도 못한대요, 나가면은. 왜 그러냐면은 베트콩들이 참 이제 간악한 게 뭐냐면은 발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려고 이렇게 매복들을 하고 있대요. 나무 위에 이제 매달려 있거나. 엄마, 예. 예. 아니면은 뭐 진짜 비트를 파고 이제 자기가 흙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정말. 내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독침을 쏘더래요. 독침을요? 네네. 네. 독침을 딱 쏘면은 그냥 맞고 그냥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분이 정말 공포를 많이 느끼셨던 대목이 있어요. 어느 날은 내가 이제 경찰 임무를 받고 나갔는데 내 전우 누구누구가 독침을 맞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여튼 그런데 야간에 나가니까 이제 풀벌레 소리들밖에 안 들리더래요. 아주 조용하더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개알지고 개알지니까 오히려 더 공포감이 더 엄습하더래요. 앞으로는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정글 지형이고 엄폐물도 없더래요. 보니까 야 이거는 잘못하면 조명탄 터뜨리면 다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계속 진군하셨대요. 예. 대형을 맞춰서 10명이. 근데 보니까 뭐 알다시피 전장 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폭격 흔적도 보이고 뭐 그런 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뭐 시신 같은 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네. 야 전장 정리 되게 잘했구나. 야 후속 부대가 전장 정리 정말 잘했구나. 근데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가만히 있어봐. 얘가 아군 통제 지역은 맞는데 여기가 어디지? 하고 지도를 보셨대요. 지도를 놓고 아 여기는 무슨 능선이 있고 이 나무를 보니까 여기는 어디야? 라고 딱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앞만 봐도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여기 군대 선임하사였는데 다 이제 선임하사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간부가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쳐다보면서 아 여기가 어디예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몰라 임마 나도 몰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일단은 상계해서 좀만 더 앞으로 전진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전진을 하고 있었대는데 앞쪽에 밀림이죠. 뭐가 이렇게 반짝하더래요. 그러니까 엎드렸죠. 다 엎드렸대요. 완수 신호에서 엎드리니까 제일 끝쪽에 있는 분대원 하나가 이렇게 저기 보인다는 이제 완수 신호를 하더래요. 근데 야간이라 잘 보이지들 않더래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저거 저기면 우린 큰일 났다. 저거 매복한 건데. 근데 가만히 든 생각이 달빛도 안 든 날 뭐가 반짝이겠어요 그날. 예. 반짝이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그쪽으로 조준을 했대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 가셨던 분들은 그 사단에서 나와가지고 베트남어를 못해도 한 2주는 가르쳤대요. 예. 그래서 베트남 말로 제가 베트남 말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백마용사다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답이 없더래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랬대요. 우리는 백마용사다 너희들은 누구냐 앞으로 나와라 그랬대요. 근데 답이 없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제 화력이 막 쏟아지더래요. 총성하고 막 화력이 쏟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어지더래요. 여긴 개알찌고 엄폐할 때는 없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군대원들은 막 소리 지르더래요. 어떻게 합니까 선임 분대장님 막 그러면서 선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묻더래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거짓말이 나갔는데 입 닥치고 그냥 사글게 X들아 그랬대요. 막 어이구. 예. 응사해 그러면서 이제 응사를 하는데 그 총성이 되게 심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막 이제 탄도 튀고 그러는데 오. 저쪽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이 들리더래요 갑자기. 예.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은 포성하고 총성이 들리면 이게 사람 말이 잘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외당숙이 실제 그러셨어요 살아계실 때. 그럼요. 얼마나 크니까. 안 들린대요. 근데 갑자기 너무 명확하게 저쪽 그 밀림 지형에서 생군 도스케키 그러더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생군 도스케키 그러더래요. 예. 그 일본 말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 일본군이 여기 왜 있어요? 예. 근데 와 하더니 이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그냥 막 응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P77 지금 저희가 쓰기 이전에 무전기죠. 예. 이제 본대에다 계속 연락을 했대요. 지금 저게 화력이 압도되어서 이도저도 못한다. 증원바람 막 이런 식으로 무전을 보냈는데 무전이 안 되더래요. 웃긴 게. 예. 계속 이제 주파는 딴 데로 튀고 베트남 말도 들리고 딴 데로 튀고 막 그러니까 통신은 안 되지. 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오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명탄이 딱 하늘에서 딱 터지더래요. 예.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와, 이건 소름 돋는다. 예.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건 도스케키 그랬대요. 분명히 앞에서. 아, 전군 돌격? 반사이! 그러고 막 앞으로 오던 놈들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외당수께서는 이제 그냥 벙친 거죠. 예. 그럼 뭐랑 교전을 한 거냐. 그러니까. 소규모 교전도 사실은 저희도 알다시피 뭐 군대에서 어떤 일을 하든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주둔지에서는 이제 들었나 봐요. 총성을. 그러니까 이제 물었겠죠. 대체 뭔데 총성이 그렇게 났느냐. 예. 그 간간히 이제 폭격은 있었대요. 뭐 B-50이 날아다니면서 뭐 이제 뭐 베트콩 숨어 있는데 같은 데를 이제 폭격도 하고 뭐 그런 소규모 교전이라든가 폭격 같은 소리는 들렸는데 야간에 네. 그런 소리들은 멀리서 들리지 이렇게 가깝게 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둔지에서 워낙 가깝게 들렸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대요. 근데 대대장이 그냥 조인트를 까더래요. 피곤해도 그렇지 이 자식들아 그냥 거기서 아깝게 총알을 소진하고 아이 쎄야 그러면서 그냥 조인트를 까더래요. 예. 어쩔 수 없이 조인트를 맞았대요. 그냥. 아이고. 근데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이거 뭘 본 거냐. 그래서 이제 본대 복귀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찰조가 아닌 소대원이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 소대원이 유일하게 저기 대학 다녔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야 내가 이상한 소리 들었다. 젠군? 뭐 하여튼 그러더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생군이라 그러더래요. 생군. 네. 정군. 그 도츠케끼 말 그대로 돌격이라고. 네. 전군 돌격. 그쵸. 정군 돌격하라 이 소리라 그러더래요. 그걸 예. 뭔 말이라고. 저희 외당숙도 이제 그때부터 소름이 끼친 거죠. 그렇지. 이제 그날 밤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날 이제 다시 그 전장 조사를 하러 나간대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소대장 포함해서 이제 대대장도 나갔대요. 근데 총성이 웃긴 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총격 받았다 그랬죠 아까. 아군 방향에서 밀림 쪽으로 쏜 거는 있는데 아군 방향으로 날아온 건 없더래요. 와.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전장 흔적이지 이 탄은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겁을 먹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날이 3월 15일이에요. 15일 날 밤에 이 일이 나고 16일 지나고 17일 날 그날 이제
뭐야 통상작전 나가가지고 다들 피곤했대요. 복귀하고 네. 나서 뭐 이제 뭐 그냥 이전 날 있었던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그냥 다 이제 작전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폭음이 탁 들리더래요. 그 주둔지에서. 그냥 이제 베트콩 기습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휴 죄송합니다. 어우, 좋아요. 예. 기습 받아가지고 소대원들 12명 잃고 기습 사건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사건도 겪고 그러니까 외당수께서는 이제 그 미스테리한 사건을 조금 엮으시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습을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멀리 가서 이제 70년 11월 8일이에요. 네. 11월 8일경에 이제 수기를 보면은 지역은 안 써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 수색을 하셨나 봐요. 근데 마을 수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땅굴들이 나온대요. 근데 땅굴들은 대부분 이제 베트남 정규군이 파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베트콩들이 많이 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예. 무기 은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후방 교란 침투를 위해서 파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파는 게 이제 땅굴이었대요. 네. 근데 땅굴은 이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그 당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아저씨들 그런 분들이 이제 체격들이 작으니까 들어가기가 용이했는데 미군들은 이제 그렇지가 못했대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체형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작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미군도. 네. 그래서 이제 땅굴 수색을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마을은 이미 버려진 지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피난을 갔겠죠. 전쟁 중에 누가 거기서 살고 그러겠어요. 사실 그럼요. 핍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권총 하나 하고 후레쉬 하나 주더래요. 엘자 랜턴. 네. 근데 정말 무섭더래요. 들어가니까. 왜냐면은 말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예. 야전 침대 같은 게 많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미처 옮기지 못한 저기 뭐야 북베트남 정규군 시체도 있더래요. 보니까 이렇게 시신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건 베트콩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규군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수색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뭐 남겨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급히 철수하면은 남겨지는 것들을 수색을 하는데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귀에서. 그래가지고 야 얘네 다 안 떠났구나. 네. 그래서 계속 눈알만 굴리고 계셨대요. 후레쉬도 끄고. 그래서 말소리를 계속 따라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 목소리더래요. 예. 잘 아시겠지만 북베트남 정규군에는 여군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저기 부상병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아마 간호 인력이 남아있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천천히 이제 앞으로 가셨대요. 그 좁은 네. 땅굴을 계속 기어서.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분명히 말소리를 따라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외당수께서 아 내가 이게 전쟁에서 너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네. 필요하면은 뭘 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색을 이제 들어가셔서 갖고 나온 게 있는데 일기더래요. 네. 일기인데 일기장이 베트남은 알다시피 저기 뭐야 알파벳을 쓰죠. 프랑스 식민지여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대대 정보과 쪽에다가 넘기니까 이건 불란서 말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애당초 거기는 베트콩도 없었고 예. 북베트남 정규군도 있을 지역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야, 완전 알포인트 같네? 이분이 나중에 이제 다시 보니까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보니까 땅굴은 맞는데 그냥 저거 있잖아요. 뭐 쌀 같은 거 묻어놓고 그런 거였지. 자기가 봤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와. 그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 이게 보니까 그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그쵸. 거기는 전쟁터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아까 그 의문의 전투 자체가 그 일본군이잖아요. 근데 그쵸. 베트남전보다 더 이전인데 그 영혼들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자기네들이 죽은지 모르나 보죠. 와. 근데 뭐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군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왜냐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국민당 아시죠? 대만으로 넘어간 국민당 잔정군들은 있었어요. 근데 일본군이 있다?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그러게. 일본군? 참. 어. 아니 왜 일본군?
아,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수기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면 소위 어, 이게 제 외당숙 분의 이야기고 그 기록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에이 전쟁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뻥카가 좀 가미된 게 아닌가 했는데 이분이 수기를 괜히 쓰지는 않았겠구나. 근데 그렇게 기록을 남길 만큼의 음. 뭔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남기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그런데 그 아마 이제 그 외당수께서 느끼셨던 거는 좀 정말 달랐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분은 이제 체감을 하셨잖아요. 예, 뭔지 모를 존재하고 전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는은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응사한 건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나도 나로서 의문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터널에 대해서 조금 길게 쓰셨어요. 예, 분명히 들어갈 때는 그게 다 보였대요. 그 북베트남 정규군이 이렇게 죽어서 누워 있는 것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급히 떠난 모습들이 다 보였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그냥 쌀 같은 거 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데였다는 거예요. 터널이.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겨갖고 뭐 지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안타깝네요 이게. 어쨌건 오늘은 좀 짧았지만 간략하게 저기 외당숙 분께서 겪으셨던 일을 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와 아까 그 전쟁터 씬 있잖아요. 네네. 야야막야 이러면서 막와 그거 해뭐나 그거 진짜 그 뭔가 거기 현장에 있는 듯한 이 사운드로도 어떻게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또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야기 있으시면 정태주님 또 참여해 주시고 네네. 그때는 트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 번, 네네. 딱 한두 번 정도 해주셨는데 좀 아쉬워. 좀 아쉬우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이거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아. 그때는 콜라 많이 드시고 그렇게 네, 또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진짜로 그 베트남 오작교 작전 때 전투를 했는데 정말 또 의문의 전투지만 결국에는 귀신과 전투를 했었던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뭔 소리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자연 현상 같은 거 숨기지 않고 네, 생리 현상을 바로바로 이제 시들뭐 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의 또 그 트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거고 다음번에 또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콜라 한 1.5리터 드시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